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의적 산출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수학교육과에 근무한 한인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심화과정 연수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창의적 산출물 지도하는 것까지 연수 과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의적 산출물이 무엇이고에 대한 생각을 개괄적으로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냥 천천히 시작해 볼게요. 영재학급 수업의 목표는 뭐냐 하면은 좀 애매하죠. 우리가 정규 수업 시간에는 교과서나 교사용 지도서 교육과정에 보면 학습 목표가 있기 때문에 쉽게 목표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영재학급에서의 수업의 목표는 무엇일까를 한번 고민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지식과 정보를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 아니면 학생들이 뭐라도 하나 내 힘으로 학생들이 해보게 하는 것. 물론 이렇게 두 개로 기계적으로 자를 수는 없어요. 내가 수업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 처음에는 이게 포커스가 맞춰지다가 하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을 습득하니까 학습자 스스로 무언가를 하는 것에 무게중심이 옮겨갈 수도 있어요.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눈 것은 편의상 요런 측면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극단의 수직선의 양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중심을 둔 수업. 여기는 학생들이 내 힘으로 뭔가를 만들어 보는, 스스로 뭔가를 지식도 만들어 보고 어떤 유형의 물건도 만들어 보고 하는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춘 수업. 어느 하나만 수업 시간에 딱 고정시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필요하면 이것도 가고 필요하면 이것도 가고 하는데 내가 수업을 들어가면서 내 수업은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겠구나, 무게중심이 맞춰져야 되겠구나 하는 것. 영재학급 수업에서 어떤 것이 더 강조가 돼야 되는지 선생님들 개개인이 이제 수업을 하기 전에 결정을 해야 되겠죠. 우리 연수는 요 부분에 상당히 무게중심이 더 쏠려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지식과 정보를 학생들이 알게 되는 것 갖고는 좀 미흡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뭔가를 스스로 힘으로 만드는 것까지를 목표로 연수는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창의적 산출물이란 게 뭐냐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해볼게요. 창의적인 것, 산출물 두 가지가 합쳐졌다고 볼 수도 있겠다, 그죠? 창의적이란 말은 이것은 우리 기초연수 때 조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죠. 창의적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새로운 관계나 비범한 아이디어를 만들고 지각하는 것, 지각하거나 만드는 것, 또는 전통적인 기존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뭔가를 사고하는 것. 이게 창의적이라는 말에 가장 바탕에 깔린 생각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문제 해결 관점에서 보면 창의적이라는 것은 문제 해결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정보 플러스 문제 상황으로부터 새롭게 얻어진 정보들을 어떻게 해요? 플러스 결합해서 조합해서 어떤 사물이나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창의적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수업의 목표에서 보면은 창의적이다 하면은 요것에 더 많이 무게중심이 실리겠죠. 요것은 기존의 어떠한 정보를, 물론 이것을 정보를 학생들이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뭔가를 통해서 만들어내니까 이쪽에 더 무게중심이 실리겠죠. 그래서 이런 창의적이라는 것은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것 중심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 하는 것에 관련된다고 포괄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창의적 산출물이니까 산출물은 또 뭐냐에 대해서 하면, 초창기에 창의적 산출물이다 하면은 유형의 이란 물질적인 대상에만 관련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학하면은 창의적 산출물 머릿속에 그려질 수가 있는데, 정보나 아니면 문학이나 예술도 관련되겠다. 수학이나 뭐 이런 것들은 유형의 물질적인 대상에 관련 안 되는 경우가 더 많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정보에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만들었대. 그건 물질적인 대상은 아니겠죠. 이와 같이 산출물이라면은 물질적인 대상뿐만 아니라 어떤 이론적인 아이디어적인 것, 문제 해결 방법에 관련된 이런 것들도 전부 지금은 산출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생들이 하고 있는 문제를 풀거나 무언가를 고안하거나 아이디어를 내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산출물과 관련되죠. 그리고 우리가 영재교실에서 특히 이제 관심 있는 것은 그것이 창의적인 성격을 가지는 산출물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는 거죠. 즉, 아까 창의적이라는 말 안에 새로운 관계를 지각하거나 비범한 아이디어 산출하는 것, 전통적인 틀에 벗어난 새로운 유형으로 사고하는 것, 이런 것들, 어떤 가치로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들, 이런 것 성격을 지닌 유형, 무형의 물질적인, 관념적인 이러한 대상들을 학생들이 만들어내는 것에 이제 우리 영재 수업이 관련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창의적 산출물이다 하면은 유형, 무형의 자산을 다 포함하면서 그것이 창의적인 성격을 띤 거라고 포괄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가끔 이제 창의적 산출물 뭐 발표회 같은 것들, 올해는 하기가 좀 어렵겠지만은 기존에 보면은 학생들 창의적 산출물 대회, 발명품 대회 뭐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보면은 멋있네, 아이디어가 있네 라고 이제 얘기는 하긴 쉬워요. 괜찮네. 근데 그걸 조금 우리가 이제 햇볕이 오면 프리즘에 반사시켜 갖고 스펙트럼 쭉 펼쳐 갖고 빨주노 주판 한번 쫙 보는 것처럼 산출물도 그것을 새 특징을, 뭐랄까, 산출물을 분석하는 스펙트럼을 만드는 어떤 개념이 있어야 되겠죠. 무엇을 중심으로 산출물을 봐야 되느냐? 멋있네, 아이디어 있네, 이거보다는 조금 더 나아가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창의적 산출물을 특징 지을 수 있는, 개념화할 수 있는 어떤 특징을 묘사할 수 있는 변인들을 학자들이 찾으려고 애를 좀 썼어요. 그리고 그러한 개념들을 몇 가지 제시한 게 있어요. 그것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창의적 산출물의 특징이라고 하긴 조금 어렵지만은 창의적 산출물의 변인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창의적 산출물이 있으면 이것을 뭔가를 통해서 프리즘을 통과해서 하면 스펙트럼이 나오는 것처럼 뭔가를 어떤 통해서 창의적 산출물의 다양한 측면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창의적 산출물을 볼 거냐를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이 타일러라는 학자는 창의적 산출물에서 생성이라는 개념, 재형식화, 독창성, 적합성, 매력, 쾌락, 복합성, 압축성 몇 개요? 셋, 6가지 개념을 가지고 창의적 산출물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냥 멋있네, 깔끔하네 이것이 아니라 생성이라는 관점에서 창의적 산출물을 볼 수 있고 재형식화라는 관점에서 독창성, 적합성, 쾌락, 복합성, 압축성이라는 관점에서 창의적 산출물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다른 학자들은 또 다른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도 이제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 생성이라는 것, 창의적 산출물을 생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생성이 뭐야? 이 산출물은 생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아주 의미롭네. 생성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산출물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촉발시키거나 만드는 정도. 그러니까 새로운 뭔가를 유발해내는 정도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생성은 산출물의 초기 잠재력으로 묘사될 수도 있겠다. 산출물이 있는데 거기서 딱 끝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산출물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를 더 촉발시키는, 유발시키는 특징들. 이것은 상당히 풍부한 잠재력을 가진, 가능성을 가진,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산출물이 되겠구나가 돼야 되겠죠. 두 번째, 재형식화. 재형식화라는 것은 다시 포뮬레이션 하는 거니까 산출물이 그 자신 또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 의미 있는 변화나 수정을 갖고 오는 것. 아까 생성에서 보면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촉발시키는 것, 만드는 정도를 얘기했다면 이것은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수정 변화시킬 수 있는 다른 것들을 수정 변화시킬 수 있는, 변형시킬 수 있는 이것도 하나의 잠재력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그죠? 생성은 다른 것들을 만들거나 촉발시킨다면 이것은 변형 가능성이라고 보면 되겠네. 그죠? 내가 산출물을 만들었어. 그러면 그것이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어. 그것이 아니라 변형시키고 변형시키면서 계속 뭔가를 창의적 성격의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에 관련되겠죠. 재형식화라는 것은. 그 다음에 세 번째, 독창성. 이 타일러는 보니까 독창성을 그렇게 우린 창의적 산출물 하면 독창성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앞에서 얘기한 생성, 다른 아이디어를 촉발시키는 거나 또는 변형시키는, 자기 자신을 변형할 수 있는 이런 것보다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타일러는 이런 다른 아이디어를 촉발시키거나 나 자신 또는 다른 것들을 변형시키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본 거죠. 그렇게 보니까 또 그러네. 그죠? 산출물이라면 지금 이 괜찮네가 아니라 그 이후에 뭔가를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거나 변형시킬 수 있는 것. 뭔가를 촉발시키거나 변형시킬 수 있는. 그러면 훨씬 더 뭐예요? 생산력이 높은, 생산성이 좋은 제품이 되겠죠. 산출물이 되겠죠. 우리가 창의성 얘기하면서 독창성을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죠? 자, 독창성은 뭐예요?
산출물 유용성, 용도, 희귀성, 통계적인 희소성 이런 것들을 주로 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독창성, 예를 들어 우리 학급에 학생들에게 어떤 문제를 주거나 어떤 상황에서 산출물을 만들어 놨다고 했을 때, 아니면 뭐 쉽게 생각하면 자, 이번 시간에 우리 화분 받침을 디자인해 보자 했을 때 독창적인 가장 독창성 있는 화분 받침은 어떻게 선정하면 되겠어요? 통계적 희소성이죠. 즉 우리 학급에 30명의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디자인한 화분 받침을 비슷한 것끼리 그룹핑하는 거죠. 그래서 빈도가 제일 적은 것이 가장 독창성 있는, 통계적인 희소성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는 창의적 산출물이다 하면 사실은 독창성에 상당히 많이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타일러 관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산출물이 다른 어떤 아이디어를 촉발시키거나 변형될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수정될 수 있는 그 정도도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자, 다른 변인들을 더 볼까요? 적합성. 적합성은 뭐 이거는 당연하겠지만은 산출물이라는 게 어떤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질 테니까 산출물이 문제 상황에 대한 적당한 만족스러운 해법을 제공하는 정도. 아무리 산출물이 아름답고 멋있다 하더라도 주어진 문제에 적합하지 않다면, 예를 들어 아까 물받이 화분 받침 얘기했는데 그것이 화분 받침에 어떤 화분 받침 왜 필요한가, 그 필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해법을 줄 수 있어야지 우리가 이제 산출물로서 가치를 훨씬 부여하겠죠. 그죠? 그래서 적합성. 그 다음에 쾌락. 쾌락이란 말은 조금 우리는 다른 표현을 많이 쓰기 때문에 앞에서 이제 쾌락 또는 매력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산출물이 가지고 있는 땡기는 힘의 정도, 뭔가 끌리는 힘. 그 참 어렵다, 그죠? 끌리는 힘.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끌려요. 우리가 어떤 산출물인데 계속 그냥 마음에 들어. 어떤 경우에 그래요? 여기서는 산출물의 뭐 우아함이나 아니면 고상함 뭐 이런 것들도 관련될 수 있다고 그래요. 어쨌든 산출물의 어떤 특징을 얘기하는데 그러한 끌리는 것, 이것도 중요한 변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복합성. 복합성은 산출물이 포함하고 있는 정보의 범위, 깊이, 영역, 복잡함의 정도. 산출물이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의 깊이, 영역 이런 것들하고도 관련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압축성은 뭐예요? 산출물을 단순화하거나 하나로 만들거나 통합하는 정도가 압축성이 되겠다. 그 압축성 있는 산출물이냐, 아니면 문제 상황에 적합한 산출물이냐, 땡기는 거냐, 아니면 복합성, 이 산출물의 범위가 아주 넓으냐. 정보의 범위라는 얘기는 사실은 되게 포괄적인 얘기긴 해요. 그 산출물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의 영역, 범위, 깊이 이런 것들도 산출물에 관련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생들의 산출물을 봤을 때 이러한 관점, 독특하네 뿐만 아니라 뭔가 나를 땡기는 매력이 있네, 아니면 이 생산성이라는 관점에서, 변형이라는 관점에서 또 이제 창의적 산출물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또는 뭐 이런 변인들을 추출한 사람들은 교육학자들이 꽤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베세모나 트리핑거 같은 사람은 이렇게 창의적 산출물을 새로움이라는 관점, 해결성이라는 관점, 정교성, 종합성이라는 관점에서 변인을 제시한 거죠. 새로움과 관련해서는 이제 발전 가능성, 독창성, 변형 가능성 이 세 가지를 하위 변인으로 제시했어요. 해결성의 관점에서는 적합성, 적절성, 논리성, 유용성, 가치론 뭐 이런 것들도 제시했고, 그다음에 정교성, 종합성을 보면은 매력도, 땡기는 힘, 복합성, 우아함, 표현력, 유기적 조직성, 완성도 뭐 이런 측면들도 얘기를 했어요. 이것 말고도 다른 학자들도 되게 이런 관점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의적 산출을 봤을 때, 이것 그냥 땡기네, 독특하네, 멋있네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개념을 통해서 볼 수 있으면 훨씬 좋겠죠. 마지막으로 이 창의적 산출물의 종류, 창의성 수준과 창의적 산출물에 대해서 테일러 관점을 중심으로 살짝 말씀드리고 종결하도록 할게요. 자, 창의적 산출물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창의적 산출물 다양한 여러 가지 창의적 산출물 종류하면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표현적 창의성과 산출물. 창의성도 여러 수준이 있다는 얘기죠. 그거에 관련된 산출물이라는 얘기니까. 표현적 창의성이라는 것은 새로운 표현을, 표현이니까 새로운 표현을 수행하는 것. 산출물의 독창성이나 질적 측면은 문제 삼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학생들이 아주 어린 아이들이 자기 나름대로 독특한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색깔 배치를 해서 예쁜 부채를 만들거나 데칼코마니 하거나 뭐 이러한 것들이 표현적 창의성과 관련된 산출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로 우리 학급에서 초등학교나 저학년 학생들이 그 창의적인 뭔가 나만의 뭔가를 만들기 하면은 이 표현적 창의성과 관련된 산출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또는 요 표현적 창의성에서는 특히 이제 그 핵심이 뭐예요? 연습되지 않은 자연스러움, 자유로움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걸 했을 때 이것도 창의적인 결과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기술적 창의성. 기술적 창의성과 그 산출물은 뭐냐면 새로운 기술 발명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기술의 능숙함과 관련되는 거. 이게 무슨 창의적이에요? 그렇게 하지만은 타일러는 이것도 하나의 창의적 산출물로 봤단 얘기죠. 기술적 창의성이라는 것은 능숙해 계속 반복해서 능숙함을 표현한 산출물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술적 능숙함을 발휘해서 새로운 수준의 성취를 이루는 것. 이게 가능한가? 애매하다, 그죠? 우리는 새로운 기술의 발명만 창의성이라고 했는데 이 타일러는 기술적인 능숙함을 계속 반복해서 능숙함을 통해서 어떤 성취, 산출물을 내는 것. 그래서 그런 데 기술적 창의성이라고 그에 대한 산출물을 창의적 산출물이라고 인정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이런 요것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기술적 창의성의 예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 뭐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 제가 사실 이걸 만들어 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새로운 어떤 기술적인 것보다는 기존의 기술을 이용해서 아주 정교한 산출물을 만들었다고 본다면 이것을 이제 기술적 창의성 수준에서 그 수준에서 창의적 산출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또는 발명적 창의성은 뭐냐 하면 가면서 조금 이제 수준이 높아지겠죠.
발명적 창의성은 뭐냐 하면 기존의 물질적인 재료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유형의 산출물을 만드는 것. 이게 사실은 학생들이 많이 하는 거죠. 기존의 재료는 다 있어. 근데 그것을 나름대로 조합해서 산출물을 만드는 것. 이게 아마 학생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앞에 기술적 창의성은 사실은 상당히 그 높은 수준의 어떤 노력과 기능 수달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고, 여기서는 발명 창의성에서는 기존의 유형의 재료들, 물질적인 재료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결국엔 뭐예요? 재료들 사이에 새로운 결합이죠. 그래서 여기서 발명 창의성에서는 어떤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기존의 재료들을 새로운 관점으로 결합해서 뭔가 산출물을 얻는 것. 여러분들 이런 예가 뭐가 있을까? 이런 예들은 선생님들 되게 많이 떠올리실 수 있을 텐데, 제 머릿속에 퍼뜩 떠오르는 건 이런 것들. 연필인데 지우개하고 결합시킨 거죠? 이런 것들도 이러한 기존의 유형의 물질적인 것들을 결합해서 산출물을 만드는 발명적 창의성 수준의 산출물이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혁신적 창의성과 산출물. 이것은 기본 원리에 바탕을 두고 이미 존재하는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유형무형의 산출물을 업그레이드 시켜갖고 발전된 산출물을 만드는 것. 그럼 아까 그 발명적 창의성에서는 이러한 원리까지는 사실은 고민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혁신적 창의성에서는 기존의 원리를 이용해서 새로운 유형무형의 산출물을 만드는 것. 근데 제로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기존의 어떤 아이디어나 개념들을 발전시켜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산출물을 수정해서 업그레이드 하는 것. 이것도 학생들이 조금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겠죠. 어떤 예들이 있을까요? 우리 혁신 많이 하는데, 그죠? 여기서는 혁신이라는 것은 기존의 원리를 이용해서 기존의 산출물을 발전시키는 것. 이게 혁신이라고 여기서는 타일런 얘기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 스마트폰이 혁신에 관련될지 아니면 무에서 유가 만들어진 건지, 그건 어떤 측면에서 보냐에 따라서 다르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스마트폰을 개선하는 것, 스마트폰에 개선하는 것, 무에서 만들어졌다는 관점에서는 또 다른 창의성이 되겠지만은, 여기서 봤던 것처럼 이미 존재하는 스마트폰을 수정해서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혁신적 창의성과 산출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여러분들이 아마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창의성, 이것일 것 같아요. 통찰적 창의성. 이것은 기존의 것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원리를 만드는 것. 컴퓨터를 최초에 만들 때 이런 통찰적 창의성과 관련되겠다, 그죠? 아니면 천동설 주장하고 있는데 코퍼르니쿠스가 아니야, 지동설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통찰적 창의성에 관련되겠죠. 아마 선생님들께서 창의적이다 하면 요 정도까지는 가야지 하는 게 통찰적 창의성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은 학생들과는 정말로 어렵겠죠. 아니면 학자들도 사실은 이러한 새로운 개념 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아까 말한 전화 처음 발명한 것, 스마트폰 처음 만들어내는 것, 이런 통찰적 창의성에 관련되겠다. 그죠? 또는 뭐 여기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 어떤 예를 한번 찾아본다면 선생님도 이제 요것은 많이 떠올리실 수 있을 텐데 증기기관 처음 만들었을 때 또는 이 보통 엔진은 이렇게 피스톤 구조잖아요. 근데 이 피스톤 구조가 아닌 또 다른 엔진을 만들어냈을 때 다른 완전히 원리 이것은 그 로터리 엔진이라고 통속의 이 삼각형 모양의 쇠가 이렇게 회전하면서 동력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것은 피스톤과는 완전히 다른 원리. 이런 것들이 통찰적 창의성과 관련된 산출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들 지도하시면서 표현적 창의성 수준인지 기술적 창의성 수준인지 발명적 창의성 수준인지 또는 혁신적 창의성 수준인지 통찰적 창의성 수준인지를 한번 유심히 보시고 거기에 같이 부여를 하시면 훨씬 더 의미 있게 학생들과 영재 수업을 해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